오늘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홍 기자님. 여자친구한테 폭행당했다. 신고가 접수됐어요? 네, 신고가 접수됐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자친구가 굉장히 유명한 네. 걸그룹 카라 출신의 또 지금은 뭐 예능에서 MC도 보고 있고 웹드라마도 찍은 그 가수 겸 배우인 구하라 씨였던 겁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서울 강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헤어 디자이너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두 네. 사람 이제 동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이 지금 현장을 파악해서 상황은 이제 파악을 했지만 현재 뭐 구하라 씨가 지금 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향후 일정을 잡아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일단 네. 이 상황이 이제 말하자면 여자 쪽에서 남자를 때린 거라는 것과 그것이 또 유명 가수라는 게 예. 대중에게 이제 큰 충격을 주었는데 뭐 일단 경찰이 밝히고 있는 걸로는 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류상으로는 쌍방 폭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 정도는 핥히거나 팔을 비튼 정도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얘기해 나가겠지만 지금 예. 구하라 씨와 남자친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구하라 씨가 아직 조사를 안 받은 거죠? 네, 조사 안 받았고요. 앞으로 이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방 폭행이다. 아무튼 이게 조사가 때린 쪽, 일단 신고는 때린 쪽은 구하라 씨인데 나중에 내가 일정을 조율해서 조사받겠다. 이게 일반적입니까?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조사가 아예 안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보통 이제 112 신고를 나가게 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당 상황에 대해서 초동 조사를 다 그렇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그 남자친구와 구라 씨의 남자친구와 구라 씨에 대한 이 최초 진술은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 사건의 어떤 핵심적인 쟁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쌍방 폭행이냐 아니면 구하라 씨가 일방적으로 남자친구를 폭행한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진술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향후의 구체적인 어떤 상황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신고를 하게 됐고 왜 다툼이 발생했고 그리고 실제 폭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아마 경찰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폭행이라고 하니까는 또 굉장히 또 과격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은 핥힌 것, 또 팔을 비튼 것 정도라고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사실은 그 폭행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원인이 안타까워요. 원인, 이 예. 동갑내기 남자친구가 헤어지자 이렇게 결별을 통보했더니 이거에 뭐 격분해서 이 구하라 씨가 폭행을 했다라는 게 지금 남자친구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팬들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게 폭행도 충격적인데 어떻게 보면 열애하고 있는 줄 몰랐는데 열애설도 그것도 알려진 거군요. 갑자기 열애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려지고 그랬는데 지금 결별 시점이라는 것도 알려지고 그 과정에서 일방이든 쌍방이든 폭행이 있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네. 여러모로 사실 충격을 주고 있는 뉴스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일방이냐 쌍방이냐 이거는 김남국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손을 비틀고 핥혔다라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밀쳤다. 그러면 쌍방입니다. 쌍방입니다, 이것도. 네, 그것도 쌍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하고 나는 이제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제 상대방을 제압한다고 막 팔을 붙들고 막 흔들거나 밀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은 방어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방어 행위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위로 이렇게 법률적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해당 지금 다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예. 만약에 이제 구하라 씨가 뭔가 이렇게 팔을 비틀고 핥히는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밀었다거나 아니면 밀쳤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물건을 뭐 던졌다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쌍방 폭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글쎄요, 이게 뭐 요즘에 데이트 폭력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것도 뭐 남녀 그것만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일단 좀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친구 헤어지자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뭐 다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네. 폭행이 일어난 것 같은데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트 폭력도 이런 현상이 많죠. 데이트 폭력이 많은 부분이 헤어지자고 하는 것을 못 받아들여가지고 격분해가지고 막 폭행하고 이러잖아요. 물론 예. 구하라 씨가 그렇게 심하게 폭행을 한 것 같지 않지만 뭐 일반적으로 데이트 폭력 같은 걸 보면 여성이 예를 들어 남성한테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 또 뭐 남자가 여성한테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 반대로 그냥 뭐 야구방망이나 아니면 차량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폭행을 하는 경우 생명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폭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종종. 네. 우리가 여기서도 많이 다루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좀 강화해야 된다. 물론 경찰도 데이트 폭력에서 강력하게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명확하게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폭력이다. 특히 연인 관계에 일어나는 폭행 행위나 폭력 행위에 대해서 너무 너그럽고 간대했던 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으니까 이것도 명확하게 폭행이라는 점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야만 이런 데이트 폭력이 좀 사라질 수 있지. 예. 이거 그냥 사랑 싸움이라고 견줘버리고 넘어가 버리면 이런 폭행위가 그냥 일반화될 수 있고 허용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남자친구는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나 봐요. 네, 남자친구는 일방적으로 맞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신고한 사람도 남자친구고요.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게 통계 집계된 이래로 지난해 데이트 폭력을 당한 사람이 10,000명을 넘어섰어요. 한 11,000명대가 되었는데 그리고 뭐 2011년에서 15년까지 한 5년 동안 심지어 데이트 폭력의 과정상에서 사망한 사람도 233명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은 뭐 그렇게 물리적인 그 충격이 크지 않았다라고 해도 아 남녀 일이야. 우리가 그거는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돼. 이런 식의 태도를 또 견제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예. 또 게다가 걸그룹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뭐 MC로도 이렇게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예. 하기 때문에 뭐 결별을 통보받으면 감정 조절을 못해서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또 어떤 생각이 번져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도 면밀한 어떤 경찰 조사 예. 또 이 추후에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보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조사를 하게 되면은 뭐 결론이 나겠죠. 뭐 이거는 또 합의하면 또 끝나는 얘기기도 하고. 근데 구하라 씨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안 좋은 소문들이 있긴 있었어요, 최근에. 맞습니다. 불과 8일 전이에요. 5일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갔다라는 이 정보지가 또 이제 인터넷상에서 유선상으로 막 돌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소속사가 아니다. 평상시에 수면 장애를 앓고 있었고 소화불량을 앓고 있어서 이번 참에 좀 정확히 원인을 파악하려고 입원해서 그리고 또 통원 치료도 어렵기 때문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은 거다. 예. 그래서 바로 하루 뒤에 6일에 퇴원했다 하고 해서 해피닝으로 일단락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번에 8일 만에 이런 남자친구 폭행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사실 오늘 기사가 나가기 전에 이미 이른 시간부터 또 마찬가지로 짧은 버전 하나, 긴 버전 하나 이 정보지가 그랬죠. 또 돌았습니다. 근데 이러고 나서 또 이게 사실적이다, 사실이다 하고 보도까지 이어졌잖아요.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8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더더욱 사실은 지금 조금 더 구하라시던 남자친구든 이런 일은 좀 버리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리 소속사가 어떻게 해명을 해도 8일 전의 일에 대해서도 또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신중함이 필요했던 시기에 이런 일이 터져서 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구하라 씨 보면 어린 나이에 걸그룹을 데뷔해가지고 되게 야무진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그렇죠. 돈도 굉장히 절약하면서 모으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랬었죠. 그래서 17세에 데뷔를 해서 네. 그 당시에 이제 카라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했지만 그리고 나서 2016년에 카라가 해체하면 솔로로 데뷔를 했잖아요. 또 가수도 하고 배우도 하고 뭐 아까 말씀하신 진행도 하고 이러면서 네. 엄청난 인기를 누렸죠. 그러니까 연애 프로그램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돈도 많이 번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잠깐 사진 뭐 나왔습니다만 집 같은 경우도 본인이 뭐 예를 들면 치고 빠지는 뭐 전략이라고 얘기하던데 예를 예. 들면 집을 사가지고 그 집을 증축해서 그걸 또 팔고 거기서 또 이익을 얻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번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돌계의 서장훈이다, 재테크의 여왕이다, 건물주다 이런 별명까지 붙였는데 실제로 본인이 사는 집을 은행 대출 하나도 없이 13억인가요? 그렇게 돈을 주고 샀다고 하니까 결국 이제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자꾸 이제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본인의 연예인 생명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연예인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정리가 돼야 될 텐데 구하라 씨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뭐 폭행이라고 해야 될지 뭐 손을 핥히고 예를 들면 팔을 비틀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좀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실하게 밝히고 사과하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